안쪽으로 들어가. 거의 다 섞었네. 또 안쪽으로. 명사이 쪽을. 저기도 요즘 은근히 적응 많이 쓰네. 펜테코 많이 쓰이네. 아, 하이. 팔. 아닌가? 아니다. 너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야? 여기 앉으라고. 앉지 마. 네, 앉지 마라. 누가 있으신데요? 막. 들어가주세요. 나 지내. 자, 우리 짧게 1인당 30초씩 한번 돌아가면서 지내실 근황 얘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30초간 근황 얘기하고 시간제. 1부까지 오케이. 다른 분한테. 요즘 그냥 요즘 그냥 공부하고 책 보고 재미없는 취업 준비.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 한 주는 적으로는 별일 없었던 것 같고 아버지가 내려주셔서 집 지우다고 잔소리라고 열심히 들었고 같이 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복사신 안 치는 거죠. 저는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요. 그리고 짬짬이 이책 저책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그냥 컴퓨터 근처를 잘 가지고 못합니다. 아이들이 컴퓨터에만 컴퓨터가 거실에 있어가지고 방법이 뭐 한밤중이거나 아니면 혹시나 좀 교수님 문자 하셨는데 제가 답장 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좀 문자 하셨는데 한참 있다가 와서 그때 대답을 하기는 또 생뚱하고 그래서 답을 좀 못해서 아무튼 하루하루 방학이고 다음 학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수차일 것 같은데.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박수 아직 언제 그런지. 오케이. 한 주 신나고 즐겁게 이명관 대표랑 강변을 보내면서 아이비는 2013년 비즈니스 새바람을 맞이하는 각오를 가졌고 요즘 사업 정리하는데 시간 많이 투자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지난주에 스라림을 딛고 새롭게 건설 사업이 또 매진하기 위해서 분주했고 또 좋은 계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또 하나 건설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래저래 지금 아직까지 스라림 그 경험도 좀 추스리고 마무리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왔다리 갔다 해서 이상입니다. 지난주 코끼리 글쓰기 잘 끝냈고요. 또 지난주에 또 동의보건청 사업단 계약이 또 종료가 됐습니다. 당장인데 설 연휴 때 어떻게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끝나고 나서 뭐 바로 이제 또 신규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 경영학 관련된 책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싸게 하실 분들은 제가 싸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가져가. 소소 방문들이 이상이네요.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에버노트 교육을 대구 인터 불고 호텔에서 전국 대학 교수님들 대상으로 했는데 호텔에서 교육할 때 너무 좋은 거죠. 새끼 밥 먹여주고 인터뷰가 좀 유명하잖아요. 그 제일 좋은 호텔이죠. 네. 근데 그분들이 교수님들이 학교에 돈 받아서 오죠. 대교육에서 진행하는데 그래도 혼나게
재미나게 봤어요. 2박 3일 동안 그렇게 또 하고 났더니 또 일들은 좀 많이 커지고 해야 할 일은 많고 내일 벌써 이제 서울 저는 가거든요. 내일 내일 명절 새로 서울 가는데 내일 가죠? 왜 이렇게 일찍 가냐? 내일 저기 그냥 무슨 뭐 토론자로서 가야 되는데 조선호텔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모레 또 가기가 그래서 그리고 야 잘됐다 다 같이 올라가자. 그래갖고 새벽까지 이제 올라가서 우리 식구들은 처갓집에 내려놓고 저는 토론장 가서 토론하고 가려고 합니다. 덕분에 오늘 또 거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발을 다 갈았죠. 타이어를 아, 네 짝을 간만에 이렇게 갈았습니다. 뭐 테이프 50장 왔네요. 집에서 해봐야지. 두짝 하는데 먼저 하시죠. 그래서 제가 저기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갖고 일부 몇 개씩 펑크를 내기로 했어요. 네, 투두 리스트, 해야 될 리스트를 여러분들 다 하시겠지만 그만하나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다 해놓고 있는데 어찌됐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리스트 하는데 하여튼 뭐 몇 개는 펑크 내고 하고 전에 시체 밟고 넘어가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대가 되는데 오늘 발표 누구시죠? 사장? 여장은? 명관 아니? 네, 자,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뽑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한만희 편집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시간은 몇 분까지 안 됩니까? 5분, 10분. 5분, 10분에 할 수 있는 건 신기하죠. 사실. 아 그래요? 네, 편안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좀 너무 길어지면 다 안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사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빠진 게 좀 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지셔닝파의 대발전, 이 부분에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사장 정리가 일단 어려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포지셔닝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얘기한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케이퍼빌리티파의 군웅 활발한 제목이네요. 1980에서 90년대까지를 정리를 했는데 좀 와닿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놓고 있는데, 기존의 포지셔닝파 같은 경우가 제 설명이 좀 부족하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지셔닝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존의 어떤 선점하고 있는 시장이라든지 경쟁력을 갖다가 중요하게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독점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록스 같은 경우 복사기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캐논이 이제 뛰어드는 거죠. 일본 업체가. 이제 제록스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라면 커다란 기회다. 요건 그냥 좀 읽어볼게요. 다른 회사는 뛰어들지 않을 터이니 우리만 뛰어든다면 점유율을 절반쯤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캐논 경영자들의 생각이라는 멘트인데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미가 포지셔닝파의 이 반하는 좀 생각이 아닌가라고 이 책에서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혼다가 마찬가지로 어떤 그 사례로서 나오는데, 혼다가 자동차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을 때 당시에 이제 빅3,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제 내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짧게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한 건데, GM이 68배나 혼다에 비해 크다는 거죠. 가장 약체인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도 13배가 넘는 기업 규모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성공했는가? 사실 운이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에서 배기가스의 유해 성분을 10분의 1로 줄이려는 머스키법의 수혜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책에 나와 있고요. 혼다가 환경 엔진을 개발해서 머스키법을 통과를 한 거죠. 또 당시에 석유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름값이 막 춤추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연비가 높고 배기가스가 적은 혼다의 수용차에 주목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미국에 진출에 성공을 했고, 오토바이도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석을 하게 되는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미국의 당시에 할리 데이비스라는 중대형 오토바이가 장악을 하고 있었고 소형 오토바이 시장이 없었다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혼다는 이제 슈퍼커브라고 이제 오토바이가
일본에서 성공을 굉장히 거뒀거든요. 이런 어떤 그 성공을 발판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이야기고 소형 오토바이 시장을 또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킨지에서 이제 리처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전략의 시점 혼다 성공의 배후에 있는 진짜 이야기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좀 혼다의 성공 사례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혼다는 처음부터 명시적인 전략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논문 내용입니다. 혼다의 전략은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창조적으로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다와 캐논의 메시지가 뭐냐, 교훈이라고 보시는데, 혼다는 인간적 요소보다 계획보다 창조적인 중요성을 제시. 그러니까 어떤 계획적인 어떤 경영 전략을 써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 이제 모모할 수 있다는 어떤 도전, 모험에서 이제 비롯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러면서 학계의 이야기, 포지셔닝파에 기반이 되었던 데테일러주의를 위협을 하는 어떤 사례로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케이퍼빌리티파라는 게 케이퍼빌리티가 기업 능력이라고 우리 단어로 해석이 되잖아요. 이제 여기 이 경영 전략 논쟁사에서는 기업 능력이라고 이제 기업이란 말을 더 덧붙여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의 연대 흐름순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980년도 초에 이제 나왔었던 상황이고 1982년에 재밌는 책이 나오죠.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란 톰 피스터스가 쓴 책이 나오는데 6가지 재무제표 기준으로 선정한 43개 초우량 기업과 그 기업들의 8가지 특질 아시죠? 특징이 아니라 특질로 표현했어요. 잠시만요. 그 앞에 지금 캐논, 혼다, 토요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캐스퍼빌리티 얘기하면서 처음에 이 이야기부터 하는지 이해를 하셨나요? 왜 그렇죠? 포지셔닝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전 성공할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사례들인데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그 전략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끈기, 그런 일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성공 사례이거나 처음에 그렇게 그렇죠. 지금 특별히 포토 같은 사람들은 이런 기업들을 계속 비난하는 게 뒤에 나오죠. 왜냐면 전략이 없다. 애들이 열심히 해서 있는데 딴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카이젠이라는 게 나오죠. 카이젠? 몇 페이지 나오나? 카이젠이? 토요타 예, 카이젠. 184. 예. 카이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칸반이라고 그래갖고 재고를 필요하게 없애버리는 뭐 이런 것들을 막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카이젠 이 나중에 뭘까지 하냐면 저스틴 타임으로 저스틴 타임, JIT 저스틴 타임이 뭔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제가 설명은 좀 건너뛴 것 같은데 네. 이 저스틴 타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적기에 생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서 글을 쓰는 거 이런 동작을 갖다 다 관찰을 합니다. 작업자를 갖다가 생산 현장에서 옆에서 관찰을 하고 그 관찰자가 예를 들어서 가방이 여기 있잖아요. 가방이 여기다 놓으면 바로 열어서 볼펜을 꺼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건 도요타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기에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재고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현장에서의 재고와 물류에서의 재고 이런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부분을 악이라고 규정을 한 거죠. 예. 그거는 어떤 생산 활동의 효율적인 부분들을 감추는 나쁜 점이라고 보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충 설명은 다른 쪽에서 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카이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원이 개선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 정체불명의 국적불명의 얘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간판 같은 경우는 지트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못 알아듣잖아요. 기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판이 자동차 간판 있잖아요. 그만한 크기의 그 지시사항이
그러니까 작업이 이거 공장이 끝났어. 그러면 그 자동차 간판 그 부분을 갖다 정말 알루미늄 처리해요. 그걸 갖다가 딱 같이 붙여버려요. 그게 예를 들어서 수레를 통해서 이 공정에서 이 공정 옮겨지면서 이 간판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간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극단으로 얘기하면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바퀴 몇 개 필요하죠? 4개, 뭐 스페어까지 5개가 필요하면 근데 공장 같은 데서는 이 바퀴를 딴 데서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10대 만들어야 돼. 그러면 50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재고 확보해 놓는다고 한 3, 4일 전에 확보하는 게 아니라 직전에 갖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뭐가 좋죠? 3일간 물류 비용이 줄잖아요. 근데 요거는 단편적인 얘기고 볼트, 너트 이런 거 다 들어가면 어떤 그런 걸 미리미리 안정적으로 생산해야 되지 한번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재고 창고에 미리 막 엄청나게 쌓아놓은 게 아니라 그걸 최소한으로 하는 거. 그러면 좋은 장점이 뭐가 있죠? 창고 비용이 물 창고 비용이 적으니까 공간 스페이스가 적겠고 또 뭐가 좋죠? 정리. 인건비도 줄죠. 인건비도 좋고 관리하는 비용이 좋고 또 좋은 점 상시적으로 생각해요. 상시. 공장에 재고가 없다면 부품 재고가 없다면 뭐가 좋죠? 공간도 공간이 효율적. 공간 얘기했고요. 예. 정신 돈이 말이죠. 그 키포인트예요. 그거 대신 현금이 있었어야 되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건. 근데 그거는 평상시 때는 생산이 잘 되어질 때는 별 효과를 못 느끼다가 언제 효과를 느끼냐면 갑자기 이 물건이 갑자기 안 팔려. 사업 전환해야 돼. 그때 재고 없으면 전환이 되는데 만약에 이 흐름이 아니다라고 사업 전환이 안 될 때는 이 재고가 있으니까 요 재고 소진할 때까지 일단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사업 전환도 어려워. 그래서 철저히 제조업에서는 키포인트가 재고를 확 줄이는 게 키포인트인데 여기다가 이 저스틴 타임 때문에 몇 년 전에 엄청나게 낭패 본 적 있어요. 리콜 사건도 그렇고 또 있었어요. 한번. 그랬었나요? 뭐냐면 콜만 나도 도요타 리콜은 큰 사건이고 그거 말고 G2와 관련해서 G2와 관련돼서 저스틴 타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요게 되려면 자기는 협력업체랑 아주 타이트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쪽 재고 상황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탁탁탁 협력업체 관리가 타이트하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요타가 협력업체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고 막 그랬다고요. 왜냐면 이 저스틴 타임에 들어와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 말하는 대로 안 도와주는 업체 같은 경우는 같이 가면 이건 망가져요. 근데 그 중요한 핵심 부품 업체가 불이 나서 예측치 않았어요. G2가 안 되네. G2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뭐 한 달간 아예 서버렸어요. 대체가 안 되고. 맞아. 네, 이런 일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 업체 급하게 중국 생산했다고. 이런 라인업이 다 있다는 말씀을 좀 기억을 드시고. 근데 거기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예. G2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까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도요타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핵심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업체 관리도 직접 도요타 본사 직원들이 다 타겟 나가서 그걸 하거든요. 최소 비용으로 협력업체에서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이 딱 있는 거죠. 자동차 한 대가 2만 5개 부품 이상인데 그 부품을 갖다 다 맞춰야 되니까 단가를 맞추려면 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이라든지 일본 내에서도 도요타 TPS, 도요타 프로세스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G2 방식을 그쪽에서 적응하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거기도 예를 들어서 IT를 연결해서 도요타와 관계가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얘기하셨던 대로 상당히 후유증이 오래갔던 기억이 진짜 나네요. 예. 오케이. 지금 뭐 약간 건너뛰니까 또 바로 얘기를 하셨는데 초유형 기업의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행동의 중시와 신속한 의사결정 그 8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적혀져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근데 이제 이 8가지 특질 중에서 도출된 7가지 또 성공 요인이 있는데 그게 맥킨지의 7S라고 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의 S, 밑에 돼 있는 게 소프트웨어 그림에서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의 OS. 그 나눠져 있거든요. 예, 조직 운영, 조직 구조, 전략이라는 부분들과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고 밑에 공통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스타일, 인재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요지는 뭐냐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S에 따라서 이제 같이 올려지면서 결정된다는 주장이죠. 여기서 넘어가도 돼요? 자, 요거 7S 보면서 생각나는 거 없어요? 특별히 보면 여기 책에 보면 아니면 핸드아웃에 보면 위에 하드 S가 3개잖아요. 소프트 S가 4개고 하드 S 3개 보고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전에 했던 거? 기업 경영 3S 누구의 3S죠? 이거는 엔소프의 3S랑 똑같아요. 엔소프가 스트래티지, 스트럭처, 시스템의 3S를 했죠. 이거를 확장시킨 거예요. 이거 전통적인 세 가지 팩터가 아니라 확장시켜서 쉐어드 밸류, 스텝, 스타일, 스킬 이거를 가미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거 확장된 거죠. 그래서 맥킨지사 컨설팅에서 이렇게 7S는 엔소프의 모델을 발전시킨 거죠. 근데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쉐어드 밸류네요. 근데 이게 나온 부분들이 이제 이 책에서는 상세한 내용들 다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톰 피터스가 결과적으로 이제 전략과 조직만으로는 기업 성공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게 맥킨지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컨설턴트인데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조사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이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통의 가치관 같은 경우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요거를 분석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한계에 좀 부딪혀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이제 이 여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요 피터스가 이제 그 맥킨지를 피터스와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요 7S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피지 못하고 맥킨지를 떠나게 됐다는 이야기가 책에 담겨 참고로 보면 여기 톰 피터스와 워터맨의 In Search of Excellent라고 초월형 기업의 조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설명 경영학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경영학 서적들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을 발표로 요즘 각종 떠돌아다니는 그 경영학 책들 있잖아요. 뭐 치즈는 누가 옮겼는가, 뭐 각종 시리즈들, 이런 책들이 히트작의 스타트가 이 책부터. 각종 경영학 책들의 그 라인업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졌죠. 예. 이 다음 내용은 이제 벤치마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제록스와 사우스웨스트 항공, 포드의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록스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도 소개를 제가 해드렸지만 캐논한테 완전히 밀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데 이제 핀치에 물렸던 거죠. 근데 제록스가 이제 후지 제록스가 다른 업체인가 봐요. 예. 그 조사팀을 파견을 해가지고 개발, 생산, 판매에 대한 전 과정을 조사한 다음에 생산 활동과 물류 활동에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존에 이런 활동을 갖다가 없었는지 아니면은 언급이 안 됐는지 그건 모르는데 이제 벤치마킹의 뭐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 업무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용품회사 LLB에다 배웠고 청구 업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났던 게 1989년에 시장 점유율이 이제 82년에 비해서 3.5배까지 늘었답니다. 3.5배가 이제 뛰어 올라가서 46%까지 끌어올렸다는 거. 그러니까 벤치마킹이 이제 재미있는 부분들은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종 업계에서 사실 이제 굳이 제록스 같은 경우는 동종 업계에서 이제 그 벤치마킹도 했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책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업종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데 더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아시다시피 잠깐 여기서 이제 제록스 아까 얘기했는데 후지 제록스랑 제록스의 차이점은 뭐냐면 원래 제록스는 제록스고
그 아시아 퍼시픽으로 들어올 때 후지필름과 조인트 벤처를 만든 회사가 후지제록스예요, 후지제록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후지제록스밖에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아 퍼시픽 쪽은 후지필름과 제록스의 조인트 벤처 회사가 후지제록스니까.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 예. 그럼 어떻게 보면은 협력사네요, 후지제록스는 자회사 양쪽의 그러니까 제록스의 입장에서는 조인트 벤처니까 분사된 거죠, 완전히. 분사 네, 완전히 나가는 거죠. 조인트 벤처는 우리가 출자해서 나가서 분사된 거니까. 아시아 태평양 예, 제록스라는 이런 같이 쓰면서도 이런 벤치마킹하는데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래서 좀 헷갈렸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책에서 많이 다뤄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회사의 이제 고민이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분석을 했는데 평균 이제 60분 비행에 그 공항에 이제 정비 때문에 쓰잖아요. 또 승객을 또 태우기 위해서 쓰는데 그 시간이 45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18시간 기준을 해서 하루 운항 횟수가 10회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 정차로 45분 시간을 낭비라고 보고 이 시간을 15분으로 줄이면 하루 운항 횟수가 14회로 증가해가지고 한 대당 30%의 어떤 비용 절감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비용 절감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운항 횟수를 어떻게 늘렸느냐라는 부분들은 좌석을 갖다가 고정 좌석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면은 좌석을 배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좌석에 앉기 위해서 빨리 오게 돼서 결과적으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어떤 시간을 줄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비 시간인데 좀 아까 제록스의 사례도 이제 예를 들었지만 다른 어떤 이업종에서 모터스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빠르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잠깐 쓰는 시간에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타이어 갈고 뭐 갈고 막 엄청나게 그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디 500이라는 곳인데 기업인데 그런 그 인디 500이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EPL처럼 K리그 이런 식으로 인디 500이라는 모터스포츠 어떤 경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이제 정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정비 시간을 단축해서 결국 15분 턴으로 이제 갔다는 겁니다.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반격이 일어난다고 봤는데 포드 같은 경우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를 대상으로 이제 벤치마킹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몰렸는데 회사 경영 위기에 몰렸었는데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부품 정수 대폭 삭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같은 경우 25,000개 이상의 부품이 있잖아요. 도요타나 일본 자동차 회사를 갖다가 분석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책에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불필요한 부품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